애플 소식입니다. 국내 작년 점유율 25% 돌파. 애플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점유율 25%를 돌파했다. 2030 등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했다. 13일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5%를 기록했다. 2022년 대비 3%포인트 증가한 규모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포인트씩 증가한 데 비해 가파른 성과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22년 대비 8% 감소한 1,400만 대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아이폰이 350만 대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는 사전 예약 판매에서 10명 중 8명이 20, 30대였다. 아이폰 14 시리즈 대비 첫 주 판매량은 49.5% 급증했다. 애플은 국내 온 오프라인 시장 모두에서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아이폰 15 출시 당시 청년층에게는 익숙한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마케팅에 활용한 바 있고 오프라인 매장 수도 2022년부터 매년 2개씩 확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청년층의 이동 빈도가 높은 홍대 입구역 근처에 애플 스토어를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73%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다. 다만 2022년 대비 점유율은 2%포인트 감소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판매 부진 등에 따라 중저가 라인업을 일부 정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Z5는 국내 사전 판매에서 각각 109만 대, 102만 대를 달성했다. 한편 기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점유율은 2%에 불과했다. 모토로라, 샤오미, 나싱 등 삼성, 애플 외 외산 브랜드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AI 성장의 클라우드 부문서, 아마존 바짝 추격.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의 성장에 힘입어 클라우드 부문에서 아마존닷컴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챗GPT 열풍을 몰고 온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협력자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최강자 아마존과 갭을 크게 줄였다. 12일 CNBC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인 애저의 매출이 5년 전 아마존 웹 서비스의 절반 수준에서 현재 약 4분의 3 수준으로 격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붐 속에서 오픈 AI와 협력을 강화하며 이 같은 클라우드 부문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미 우드 수석 재무 책임자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에서 애저의 매출 증가에서 AI의 기여도가 전 분기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애저의 매출액은 최근 분기 전년 대비 30%나 증가해 오즈의 같은 기가 13% 성장률을 2배 이상 웃돌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들이 애저에서 AI 모델을 구동할 수 있도록 데이터 센터에 그래픽 처리 장치를 추가해왔다. 여기에는 오픈 AI의 대량 언어 모델인 GPT-4가 포함된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우리는 5만 3천 이상의 애저 AI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AI 붐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기며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재부상했다.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2시 10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전장보다 0.33% 내린 419.18달러를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월가의 전망도 긍정적이다. CNBC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 55명의 평균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들의 마이크로소프트 목표 주가 평균치는 455.86달러로 현 수준보다 8% 이상의 상승 여력을 반영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아마존 시총 엔비디아에 밀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4위에 올라섰다. 인공지능 붐 속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며 엔비디아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올랐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장중 2.9% 올라 시총 1조 8,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아마존의 시총 1조 8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알파벳에 이어 미국 상장 기업 중 네 번째로 높은 시총을 보유하게 됐다. 엔비디아의 주식은 올해 들어서만 50% 가까이 급등했으며 지난 1년간 237% 넘게 올랐다. AI 확산 속에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용 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지지가 되면서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연초 이후 6천억 달러나 불어났는데 이는 2023년 마지막 7개월 증가분을 웃도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AI 붐 속에서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엔비디아가 초기 투자의 물결을 타고 있으며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분석한다. 멜리우스 리서치의 벤 리치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 매일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상황이 여전히 좋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리치 애널리스트는 2년 후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750달러에서 950달러로 높였다. 그러면서 2007년 한 투자자가 모든 사람에게 아이폰이 필요할까? 라고 물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최근 모든 서버의 속도가 빨라져야 하나? 라고 물었는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고, 이것은 2030년까지 강력한 성장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오는 21일 최근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구글 소식입니다. 구독 요금제 서비스 구글 원 1억령 돌파. 구글은 12일 메일과 사진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요금제 서비스 구글 원의 구독자가 1억령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구글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모회사 알파벳 최고 경영자는 지난 9일 자신의 X 계정에 방금 구글 원 구독자가 1억령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구글 원은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포토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로 제공 용량에 따라 월 1.99달러부터 요금이 부과된다. 구글은 지난 7일에는 월 19.99달러의 AI 프리미엄 플랜도 출시했다. 이는 기존 프리미엄 플랜과 같이 2TB의 용량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구글이 최근 출시한 AI 챗봇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챗봇에는 구글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 울트라 1.0이 탑재됐다. 피차이 CEO는 제미니 어드밴스드, 지메일, 닥스 플러스 등 AI 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AI 프리미엄 플랜으로 이 모멘텀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